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 8주차 수업자료 복습 문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박스형 문제가 올해 제 31회 시험에서는요, 이 박스형 문제가 13문제 정도가 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 자, 3문제는 가로넣기 문제고요. 10문제는 제거형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13문제를 푸는데 이게 문장을 꼭 다 알아야 푸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박스처럼 문장이 3개만 나올 때는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4개가 나올 때는요, 문장 중에 2개만 알아도 풀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 찾으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 등록을, 다른 거 잊지 마시고요. LH공사는 등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대리운전 사업할 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뭐든 상관없이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 공적 주체니까. 그러면 기억번 틀렸나요? 문제가 뭐 찾았어요? 옳은 거.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요. 3번 제거, 자, 5번 제거, 1번 제거입니다. 그러면 답은, 자, 이제 답이 2개 남았잖아요. 이렇게 2번과 몇 번이었어요? 4번. 그때 이렇게 2번과 4번에서 여기도 무엇이 있고 디귿, 여기도 뭐가 있어요? 디귿. 결론적으로 디귿번은 풀지도 않고 옳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디귿번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니은번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그게 세대수를 증가시킵니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 올리면 수직 증축이죠. 여기다 올리면요, 이렇게 덧대면요, 이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수평 증축입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건설. 그럴 때는 등록사업자가 공도로 사업 시행할 수 없다요? 있다요? 있다. 니은번 틀렸네요. 니은번 틀렸네요. 정답이 그럼 몇 번? 2번.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억번, L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기억번 X를 아는 순간 답은 벌써 2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될 상황이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건설과 안 친한데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무엇을 증가시킬 때는, 세대수를 증가시킬 때는 건설이 가능해요.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공도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디귿번 문장은 몰라도 시험지를 푸는 거였어요. 디귿번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을 때는, 예, 이렇게 6계층 이상, 그러니까 6계층 이상인 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7계층 맞죠? 6계층 이상의 주택을 만들 수 있더라. 자, 최근 3년간 몇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으면요, 300세대. 6계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니까 7계층 맞는 문장이잖아요. 시험 문제는 시험장에서는 디귿번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기억번 제거하는 순간 이렇게 2번, 4번 남았으니까 그럴 때는 기억번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옮겨갈 준비해 놓고. 자, 두 번째 문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31회 기출 문제네요. 좀 입주자 대표회가 리모델링 합니다. 2번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 합니다. 이럴 때는요, 항상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할 때는요,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닐 때는 무조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자, 입주자 대표가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 때는 리모델링 설계 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 부담 명세가 적혀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 하려면 전원 동의를 받아요. 여기도. 그리고 못 받아요? 허가. 1번도 허가, 2번도 허가. 리모델링은 허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사업비, 돈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권리 변동 계획에, 자, 여러분 사업비면 뭐니 해도 뭐요? 뭐니. 돈 문제는 이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그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예, 정답 몇 번? 3번. 옮겨갈 준비 딱 하시면 되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옮겨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시장 우수청의 안전진단. 자, 이건 이제 뭐냐면요. 문제라는 건 항상 종합적으로 나온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때 안전진단 담당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예. 뭐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도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5번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는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맞죠? 자, 15층 이상이면 몇 개 층? 3개 층. 14층 이하면 몇 개 층? 2개 층. 그러니까 12층이니까 몇 개 층?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여 정답은 3번. 뭐니 해도 뭐니. 돈 문제는 이렇게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옳은 것 찾기랍니다. 옳은 건 기억번.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에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 아니,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승인권자에게 제출. 그냥 일반적인 문장 아니에요? 옳은 거. 그러면 문장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기억번. 일단 4번 아웃. 기억번이 없으니까. 이렇게 밑에도 하나씩 박스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이걸 시작하시라고. 제거. 아셨죠? 이 원리를 꼭 깨우치고 갑시다. 제거입니다. 두 번째.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주택의 형별로 표준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자, 승인을 받는데요. 이게 주택의 형별로 표준 설계 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84A 타입, 84B 타입. A 타입형의 설계도면 하나 그려가지고 전체를 그리고, 자, 84B 타입 설계도면 하나 그려가지고 전체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래서 니은번이 틀린 문제. 자, 몇 번이 틀렸어요? 자, 니은번이 틀렸죠? 그러면 자, 니은번 틀린 문장을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세요. 그럼 답이 기억, 디귿이 남았죠? 이제 디귿번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방공사입니다.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국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지방공사도 이렇게 뭘 받아야 될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방공사의 사업주체가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설계 변경도 없고 위치 변경도 없답니다. 이 정도면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그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사업 주체인 경우에 건축물의 설계,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뭘로 받죠? 예, 경미한 걸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뭐가 돼요? 맞는 문장이 되네요.
정답은 몇 번이래요? 3번. 예, 자, 여기 변경하지 아니하는 이게 키워드요. 설계와 용도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원을 대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 우리 총회 전속권한 있죠? 총회 전속권한 누구만 행사하는 거요? 총회만 행사하는 거. 혹시 이렇게 암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정계, 조조, 환지. 정관 변경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조합의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 예산, 환지계획 작성. 그때 총회 전속 권한이다. 뭐 틀린 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거 찾아라 라고 나오면 답은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대칭되는 실시계획. 이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문제가 정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정관 변경이나 개발계획 수립 변경이나 조합장의 임원, 조합의 임원이죠. 조합장의 선임, 조합의 합병 예산. 답은 몇 번? 4번. 환지 예정 지정은 대행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주는 문제죠. 5번. 5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것은 목적이 달성돼서 해제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 수용 마실 때 공사 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환원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때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 해제 의제는 언제요? 다음 날. 자, 그런데 이렇게 목적 달성이 안 돼서 해제됩니다. 그럼 목적 달성이 안 돼서 해제가 된다. 해제 의제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나오면은 두 번째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해야 되고 세 번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을 자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랍니다. 몇 년 내? 2년 내. 개발 계획 나오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는데 안 하더랍니다. 몇 년 내? 3년 내. 개발 계획은 2년, 두 번째니까 실시계획은 3년. 2 더하기 3은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봅니다. 다음 날. 자, 그럼 여기 가로 넣기가 그거네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선구역 후계획입니다. 아래 규정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발구역 지정 고시 날로부터 여기가 키워드가 뭔가 보세요. 자, 뭘 안 했어요?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몇 년이죠? 2년. 그러면 2년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자, 해제된 거 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년을 하고? 5년. 자, 그러면 출발이 몇 년으로 출발해야 돼요? 2년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뭐 찍어도 답은 2번이겠네. 해제에 관련된 숫자가 2년, 3년, 5년이니까. 두 번째,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날부터 이건 개발계획 키워드가 아니라 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 이게 키워드죠.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된 날까지죠. 3년 된 날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봅니다. 3년. 근데 그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몇 년? 5년. 디귿이 5년에 대한 것은 이미 여기서 힌트 줬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5년. 이렇게 정답이 2번. 자, 목적 달성이 안 돼서 해제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됐다. 몇 년? 2년. 실시에 인가 신청이 없다. 몇 년? 3년. 2 더하기 3은 5년. 언제? 330만 이상이면
이날의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개발구역 나오고 개발구역 수립 안 됐다 몇 년? 2년. 실시계 인가 신청 없다 몇 년? 3년. 330만 이상이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6번 문제는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은 항상 출제 영순위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31의 기출문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입니다. 얘는 조합원이 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안 되죠? 임원결격이죠. 조합원은 되고 임원결격 사유라는 거 요거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임원결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아, 여기까지 좋았죠.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는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나요? 대표 한 명인가요? 대표 한 명만 의결권 같습니다. 대표 몇 명이요? 한 명. 세 번째, 2번도 틀렸고,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자 될 수 있다. 답 몇 번? 3번. 깔끔하게 답 몇 번? 3번.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풀 필요 없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문제니까. 전부 환지 방식, 속 시끄러워, 니들이의 토지 소유자나 조합, 너희들이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면 3. 토지 소유자 와 총수의 얼마? 2분의 1 면 3. 총이 1분의 틀리면 1이 와 되는 거 4번 틀렸고. 5번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면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뭐한다? 제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요. 철회하면 얘는 동의자 수 포함이다. 제외다. 동의자 수 제외하고 되는 거. 포함이 아니다는 거. 제외입니다. 하여 정답은 몇 번? 이렇게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7번 도시개발법상 무엇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실시계획, 공사계획입니다. 요 실시계획은 설명으로 틀린 거 차이는요. 자, 먼저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꼭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뭐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 실시계획은. 그리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두 번째,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견을 듣습니다. 누구? 하급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의견이고, 시도의사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 자주 나오는 문제죠.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정권자 외의자가 시행자면 실시계획에 관해서 누구의 인가 받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 4번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 관리에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 관리에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 관리 결정이 우선한다. 자, 요 문장은 뭐냐면요. 실시계획 고시를 했는데요. 실시계획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로 봅니다. 근데 자, 요 실시계획 고시한 내용과 자, 종전 도시군 관리계획 사이에 뭐가 발생했어요? 저촉. 그러니까 종전 도시군 관리계획은 4m 도로를 뚫기로 되는데 실시계획 고시한 것은 8m 도로를 뚫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실시계획 고시한 건 8m, 여기는 4m. 이럴 때 종전 도시군 관리계획 4m가 우선한다. 아니죠.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실시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누가 우선한 거예요? 실시에. 왜? 종전 것은 이게 구법이죠. 실시에 고시한 게 신법이죠.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누가 우선해요? 신법 우선이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신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하여 실시에 고시된 내용과 종전 도시군 관리계 결정사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누가? 자, 실시에 고시된 내용이 우선하니까 실시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4번. 실시에 인가하면 주택법에 따른 사학계 승인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 몇 번? 4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여러분 실제 이 문제는 찍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세요. 정비계에 입안할 때 조사 확인해야 하는 사항 명시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을 가르치긴 적도 없고 여러분 이거 암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자, 보세요. 누가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위반하는 경우 조사 확인할 사항입니다. 시장 군수면 이 사람은 중앙기관이요, 지방기관이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죠. 그러니까 지방정부 소속이잖아요.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나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 시장군수가 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의 의견을 청취하냐고요?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답은 2번인 거예요. 보지도 말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건축물 소유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 교통사항, 주민의 의견 청취 이런 것이 있는데 아니 왜 시장군수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못 풀 거라 알고요. 찍을 거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네가 레벨을 잘 맞춰봐라. 시장군수면 중앙과 레벨이 안 맞아. 그러니까 답이 2번이야. 어떻게 보면 정말 주는 문제. 어떻게 보면 정말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자,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법적인 사고,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면은 이런 분들은 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의견 청취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9번 문제입니다. 가로넣기. 뭐 예상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조합 설립 인가받게 한 동의입니다. 바르게나 이런 것은 여러분 재개발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은 우리 이렇게 공부해요.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 나면 얼마? 4분의 3. 면적 나면 2분의 1. 자,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란 거죠. 그러니까 2번 아웃, 4번 아웃, 5번 아웃.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재건축 사업 추진인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에 포함됐습니다. 주택단지 밖에서 아닌 지역이죠.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의 무조건 소유자는 얼마?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하여튼 소유자는 다 얼마요? 4분의 3. 소유자는 얼마요? 4분의 3. 그래서 디귿번이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였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이었습니다. 다시 10번 관리 처분계에 따른 처분되는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자, 관리 처분계 분양계획에 따른 처분하는 설명으로 자 틀린 거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적용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관리한다. 자, 분양계에 따라 분양하는 건 맞고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 처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대지 건축물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처분관리, 분양계에 따라 분양하는 거고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시행대로 건설된 건축물을 무엇에 따라 분양계에 따라 우리한테 못하면 되고 공급. 당연한 이야기를 두 번 했었죠.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째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은 주택법에 의하지만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자, 시장 우선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더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 공급의 방법에 대해서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맞는 문제. 4번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후 자녀분이 있으면요. 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사업 시행으로 정하는 목적에서 그 자녀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 소유자, 이해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5번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했습니다. 뭘 요청했어요?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재개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인수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인수가 아니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최근에 있었던 기출문제 반복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정리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문제는 그냥 푸는 문제, 난이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문 속에서 답만 암기하도 끝낼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자,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인수가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권한 정답은 5번. 기출문제 유형의 답지문 그대로 다시 썼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1번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로서 자, 설명에 뭐 찾았어요? 틀린 것을 모두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찾으면 안 돼요. 뭐 찾으라고요? 틀린 거. 1번 기업번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발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자,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정비사업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서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발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효율적 측면이니까.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자, 기업번 맞는 문제죠. 문제가 맞는 거 찾는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그럼 기업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기업번 빼세요. 그럼 보세요. 니은번은 보도 안 하고도 틀린 문장이에요. 니은번은. 왜? 둘 다 있으니까. 디귿번이 맞냐 틀린가 보세요. 틀린 거 찾아라 했어요.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인 날부터는 대지 건축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은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정비사업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지 건축에 관한 등기 할 때까지 저당권은 다른 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내가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지체 없이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저당권은 다른 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당권은 다른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몇 번? 5번. 몇 번도 틀렸으니까. 디귿번.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니은번은 뭐 때문에 틀렸죠? 준공인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지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자,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지됐단 말은 준공인가 났으니까 목적 달성이 됐잖아요.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목적 달성돼서 해제가 됐어요. 조합에,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산된 걸로 보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조합이 등기, 청산 이런 잔존 사무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니은번 틀렸고 다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디귿번 틀렸습니다. 하여 정답 5번. 근데 이런 문제는 조심할 게 틀린 거 찾았는데 옳은 거 기억번 찾아놓고 혼자 좋아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틀린 거 찾아라 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1문제 정리해 놨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의 들으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